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건 드론의 대량 양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는 앞전의 영상들에서 우리나라가 소부대 단위 보병부대를 위한 드론을 대량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드론 도입 사업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저희 이 말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드론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군이 소부대 단위의 보병을 위해서 대량의 드론을 도입한다는 걸 여전히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군이 소형 드론의 대량 양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미국의 무인기용 AI 기업인 안두릴이 우리 방사청과 MOU를 체결하면서 대한항공과도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안두릴은 대한항공과만 MOU를 체결한 게 아니네요. LIG와 한화 등 우리의 주요 방산업체들 전부와 MOU를 체결하고 돌아갔습니다. 결론은 안두릴의 항공기용 AI가 현존하는 항공기용 AI 중에서 가장 발전된 AI고, 우리 방사청은 바로 이 안두릴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의 무인전투기용 AI를 개발할 생각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무인전투기 사업과 관련 있는 모든 업체들이 안두릴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도에 대한 K9 자주포 100대 추가 판매에 대한 정식 계약을 체결했네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인도에 대한 K9 자주포 100대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을 대략 3,700억에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인도에 총 200대의 K9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인도 현지 방산업체인 L&T와 인도 현지에서 100대의 K9을 추가 조립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보니까 전에 인도군의 요구로 개발했던 견인식 대공포 사업이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서 중단되었나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 측에서는 인도와의 다음번 계약은 견인식 대공포에 관한 사업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인도의 견인식 대공포는 인도군이 40mm 보포스포를 바탕으로 하는 견인식 대공포를 요구해서 한화에서 단포신 40mm 견인식 대공포를 개발해서 제안했던 사업으로, 한화는 이때 개발한 견인식 대공포를 바탕으로 이걸 쌍열포 모델로 개발해서 우리 군에게도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후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수출이 안 되나 했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고 조만간 정식으로 수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화 측에서는 노르웨이에 대한 K9 자주포 추가 공급 사업도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은 노르웨이에서 총 24대의 K9을 추가 도입한다고 하고요. 계약 규모는 7,684억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지금 현재 28대의 K9 자주포와 14대의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24대의 K9을 추가로 도입하면 노르웨이는 총 52대의 K9을 운용하는 것이고, 당연히 저희 예상으로는 이번에 한화의 발표에는 없었지만 K10도 12대를 추가 도입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전히 우리 K9은 잘 나가네요. 이미 도입했던 나라들이 연이어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는 건 그만큼 이 자주포가 구매국들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다시 골판지 드론 이야기로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서 우리도 싸고 간단한 드론을 대량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성능이 좋은 드론을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싸면서도 생산이 용이한 드론을 대량으로 도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싸면서도 간단한 드론의 대량 도입을 우리 군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군도 저렴한 드론의 대량 생산을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고, 그걸 준비하는 사업을 이미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은 저렴한 드론의 대량 양산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느냐라고 하신다면 사진을 보시죠. 이 드론은 여러분도 이미 제 영상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드론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드론인데요. 현재 이 정찰형 드론은 자폭형 드론과 스텔스형 드론과 함께 드론작전 사령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드론이 만들어진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이 드론은 원래 드론작전 사령부에 배치될 계획이 없던 드론입니다. 그럼 이 드론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원래 이 사업은 바로 우리나라가 싸고 저렴한 드론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제조 과정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제가 전에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로 3가지 드론이 급하게 개발되어서 드론작전 사령부에 배치되었지만, 이 드론만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원래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던 사업으로 만들어진 드론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군도 싸고 저렴한 드론의 대량 양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준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드론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상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개발 기간도 1년 안에 개발을 해서 최대한 간단한 양산 과정을 거쳐서 간단하게 생산되는 드론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발되고 생산까지 해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에는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 등 군용 규격의 장비가 아닌 이미 민간 분야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상용 장비로 구성되고 개발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드론의 빠른 개발과 그리고 대량 양산의 용이성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인데요. 그래서 이 드론은 처음에는 당연히 드론 작전 사령부에 배치할 생각도 없었고 양산 과정만을 개발하고 연구시설 등에서 시험과 훈련용으로만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게 갑자기 드론 작전 사령부에 실전 배치되었고 원래 빠른 생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하던 드론이라 북한의 교란에 대비하기 위한 항제밍 장치도 없었던 드론이라 급하게 드론 작전 사령부에 배치된 다음에 항제밍 장치를 추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드론은 드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렴한 드론의 빠른 개발과 빠른 배치를 위한 공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실전 배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용 드론으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항제밍 장치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드론이 드론 작전 사령부에 실전 배치되고 우리 군의 드론 작전 사령부의 새로운 드론의 빠른 배치를 위해서 이 생산 과정을 거의 그대로 다시 사용해서 두 가지 드론을 더 개발해서 배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드론 작전 사령부에 배치되어 있는 자폭형 드론과 스텔스 드론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 드론들의 개발 내막을 전혀 모를 때는 왜 정찰형 드론에만 항제밍 장치를 추가하고 나머지 두 가지 드론에는 항제밍 장치를 추가하지 않은 것일까 하고 궁금해했는데요. 결론은 자폭형 드론과 스텔스 드론은 정찰형 드론과 달리 처음부터 드론 작전 사령부에 배치하는 걸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항제밍 장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드론 작전 사령부에 배치될 계획이 없었던 정찰형 드론만 나중에 추가로 항제밍 장치를 추가해 준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원래 목적과 달리 이 드론들이 드론 작전 사령부에 배치되기는 했지만 우리 군은 이 드론들을 이용해서 드론의 빠른 개발과 빠른 대량 양산의 공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군은 이미 이때부터 저렴한 드론의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현재 이 사업의 후속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이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소형 정찰 드론 사명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소형 정찰 드론 사명이란 아예 처음부터 싸고 간단한 드론을 대량 양산해서 실전 부대에 배치해서 운용해보는 것까지가 포함된 계획인데요. 기존에 앞서서 진행된 사업은 어쩌다 보니 실전 부대에까지 드론이 배치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실전 부대의 배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아예 처음부터 싸고 저렴한 드론을 개발해서 실전 부대에 배치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소형 정찰 드론 사명을 통해서는 어떤 드론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골판지 드론이 만들어집니다. 골판지 드론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2023년 8월 29일에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에서 26일에 러시아의 쿠르스크 비행장을 공격해서 미국이 한 대와 수호위 전투기 4대 등 총 5대 전투기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여기에 더해서 적의 전투기뿐만 아니라 판치르 대공포 2대와 S-300 방공 시스템 일부도 손상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드론이 바로 호주 정부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골판지 드론이었습니다. 이 당시 익명의 우크라이나 보안국 장교에 따르면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산하의 제13사단의 방첩부대가 골판지 드론 16대를 동원해서 수행한 작전이며 그 중에서 3대가 격추되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의 블로거에 의해서도 이번 전투는 호주가 제공한 종이 드론에 의한 첫 공격 사례라고 이야기하면서 러시아군의 전투기 파괴가 골판지 드론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켰고 거기다가 호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러시아 비행장을 공격한 건 호주산 골판지 드론이라고 재확인시켰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골판지 드론 제조회사인 SYPAQ는 호주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7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대략 9억 2,500만 원 상당의 드론을 생산해서 우크라이나에 골판지 드론을 공급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 드론은 골판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외부에 왁스를 칠한 소재여서 비가 내려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드론은 전장 2m의 프로펠러 1개로 가동되고 GPS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드론은 박스 형식으로 현장에 전달되어서 현장에서 쉽게 조립되어서 운용되고 최대 항속거리는 120km라고 하며 가격은 대략 우리 돈으로 86만원에서 43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드론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골판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대한 회피 능력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북한의 무기 장비 전시회인 국방발전 2024에서 북한도 골판지 드론으로 추정되는 기체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골판지 드론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게 우리 군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군은
우리나라 업체에게 골판지 드론을 시험적으로 개발해서 납품할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우리 업체는 실제로 골판지 드론을 개발해서 시험용으로 우리 군에게 납품하기도 하는 등 우리 군은 골판지 드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군은 최종적으로 골판지 드론을 생산해서 드론작전 사령부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골판지 드론의 최대 장점은 싸고 저렴하면서 대량 양산이 용이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던 저렴한 드론의 대량 양산에 그 어떤 드론보다도 적합했던 기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바로 저렴한 드론을 대량 양산하는 사업의 연장 사업으로 골판지 드론을 도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소형 정찰 드론 3형이라는 사업을 발주해서 골판지 드론을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이 사업에 여러 회사들이 참여를 했지만 전부 우리 군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업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작년에 골판지 드론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업체들이 군으로부터 줄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까요? 우리 업체들이 골판지 드론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탈락을 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싸고 간단한 드론을 빠른 시간에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이고, 골판지 드론 자체도 개발이 쉬운 드론이기 때문에 우리 드론 업체들이 이런 간단한 골판지 드론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군이 탈락시킨 건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바로 우리 업체들의 드론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사업은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략 100대의 골판지 드론을 생산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에 배치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드론 제조 회사들이 고작 100대의 골판지 드론을 생산해서 납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결론은 이 100대의 골판지 드론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해서 얼마나 빠른 생산까지 가능하냐가 이번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분한 생산 실적을 증명하지도 못했고, 충분한 생산 시설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의 영세한 드론 제조업체들이 우리 군의 요구를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100대의 골판지 드론을 생산해서 납품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만에 골판지 드론을 개발해서 얼마나 빨리 납품할 수 있냐가 사업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직은 규모가 크지 못한 우리의 드론 업체들이 이런 우리 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 능력이 없었던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군은 당장 대량의 골판지 드론을 생산해서 비축하고 있을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당장은 훈련 용도로 사용할 대략 100대 정도의 드론만을 배치를 하고 있다가 북한군의 이상한 움직임이 파악되었을 때 대량의 골판지 드론을 도입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지금 드론에 관한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개발된 드론들도 몇 년 뒤가 되면 이미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골판지 드론 같은 간단한 구조의 드론을 지금 대량 생산해서 대량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군의 생각으로 보이고요. 결론은 지금은 대량 양산 시스템만 구축을 하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대량으로 양산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군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수량의 골판지 드론을 꾸준히 도입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꾸준히 새로운 모델의 골판지 드론을 개발하고 배치를 하는 걸 반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업체가 골판지 드론의 생산 라인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업은 고작 100대의 골판지 드론을 도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의 매년 새로운 버전의 골판지 드론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군이 얼마나 대량의 골판지 드론을 도입하려고 하는지는 골판지 생산회사의 주식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실은 지난 2월 27일에 골판지 제조회사인 테림포장과 드론 제조회사인 아세다가 골판지 드론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웃기는 건 이 당시 테림포장의 주식 가격입니다. 이 MOU 체결 당시에 골판지 제조회사인 테림포장의 주가는 무려 16%나 상승해서 2,550원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 군이 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건 골판지 드론의 대량 양산 시스템의 구축이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업체가 골판지 드론에 대한 대량 양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우리 군에서도 골판지 드론을 꾸준히 추가 도입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 사업이 고작해야 드론 작전 사령부에 배치할 골판지 드론 100대를 생산해서 배치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인 사업 규모는 훨씬 큰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판지 생산업체의 주식까지도 들썩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작년에 사업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진이 잠시 중단되었던 소형 정찰 드론 3형 사업은 올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고요. 2월에 있었던 골판지 제조회사인 테림포장과 드론 제조회사인 아세다의 MOU는 바로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작년에 이 사업이 좌절된 이유는 결론은 우리 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드론에 대한 대량 양산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세다는 바로 군이 요구하는 골판지 드론에 대한 대량 양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태림 포장과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100대의 골판지 드론을 도입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는 대량의 골판지 드론이 배치될 것이며, 아마 북한의 위협 증가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대량의 골판지 드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대량의 골판지 드론들이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싸고 저렴한 드론의 빠른 개발과 대량 양산 시스템의 구축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왜 이 사업이 고작해야 골판지 드론 100대 정도를 생산하는 사업인데도 이 사업이 우리 군에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가 대량의 골판지 드론을 도입할 거라는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싸고 저렴한 드론의 대량 양산. 그것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는 건 우리 군이고, 우리 군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형태의 사업은 골판지 드론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